안녕하세요. 엘라쌤입니다. 자, 10월 토익 데뷔 특강 RC고요. 쌤은 파트 6랑 파트 5, 뭐 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볼 수 있는 vocab, 어휘 준비했고요. 어휘 문제. 일단 파트 6는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중간부터 자꾸 점수가 들쑥날쑥해요 하면서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오히려 좀 RC에 적응을 해가면 해갈수록 어려운 파트인데 파6는 원래 쉬운 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은 문제 한번 풀어보고 우리 같이 볼 건데 세 세트 준비했어요, 여러분. 문제 풀고 다시 뵐게요. 자, 파트 6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죠? 그리고 파트 7의 어떤 독해의 성격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법 문제라는 게 파트 5는 여러분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켜야 되는 파트잖아. 파트 5는. 그치? 그래서 문법 문제는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근데 파트 6는 리딩, 즉 독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맥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트 5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보다는 좀 레벨이 한 단계 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파트 5에서 풀던 것처럼 풀었다가는 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할 때 보통 이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더블 체크를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맥락에 맞춰서 맞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이 문법을 배우는 거랑 사실 독해 지문을 봤을 때랑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 문장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말하거나 듣거나 쓰기를 할 때 물론 이건 시험이라서 최대한 맞추긴 하겠지만 글의 모든 문법이 완벽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법 지식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파트 5는 5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의 유형과 문제풀이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치? 어느 정도 되게 정해져 있죠? 그 예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파트 6는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의 지식 한에서만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앞뒤의 내용에 맞게끔 조금 유연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마음 준비 자체를 파트 5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보다는 뭔가 레벨이 한 단계 위다. 그래서 나는 해석 맥락을 통해서 맞는지 더블 체크를 해야 된다. 그치?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치? 그래서 속어가 굉장히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래서 답을 남기는 쪽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건 아무래도 고민을 하고 있고 문제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결국 문제 답을 한 방에 고르면 시간은 계속 맞춰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답을 못 고르겠어 라고 하면은 속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파트 6는 여러분 문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파트 7을 위한 독해력도 있어야 되고 이 배경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토익에서 쓰이는 배경 지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단 일반적인 상식 이런 게 아니라 보통 토익에서는 이런 주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흐름이 이렇게 되지라는 어떤 배경 지식들이 있죠. 그리고 뭐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뭐 송장이 담고 있는 어떠한 정보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알 수가 있겠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 부서가 보통 무슨 일을 담당하지 이런 식으로 토익에서 얘기하는 배경 지식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많이 문제를 보고
보고 그 경험치를 쌓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배운 지식은 조금 토익 문제를 많이 달아보고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다. 그지? 그리고 경험치라는 게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 그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경험치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뭔가 틀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반부에서 이 글에서 주고자 하는 플러스 알파적인 정보를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을 쌓아주시면 뭔가 술술 풀리는 느낌이 좀 있을 건데 파6는 그래도 빵꾸가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에 나온 사실을 근거로 해서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트 6에서는 아무래도 파트 7에 있는 지문에 구멍을 뚫어 놓은 거다 하기 때문에 구멍이 이렇게 문장 삽입까지 있어도 문제를 꼭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어요. 그죠? 특히 첫 번째 문제에 어휘 문제가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부터 풀고 나서 풀 때도 있기 때문에 뭔가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강박은 안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경험치들. 그러니까 이 경험치라는 게 다양한 경험치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여야 빠르고 정확하게 파6를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속도보단 정확도는 뭐 파트 6뿐만 아니라 파트 5도 마찬가지예요. 파트 5, 6는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이 굉장히 세죠. 왜냐하면 독해가 되게 뒤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지? 근데 자꾸 속도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아무리 독해를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푼다고 해도 파트 5, 6에 틀리는 개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점수는 계속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정확도를 먼저 올리는 걸 연습을 하시고요. 특히 파트 6는 첫 두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물론 지문의 유형에 따라서 배경을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문이 이렇게 글밥이 좀 많은 애들은 앞에 있는 두 문장에 상황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어떤 그 배경을 깔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최소 주제, 뭐에 대한 얘기인지 주제나 소재는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시제, 첫 문장 읽을 때 시제 되게 중요하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시제는 파6뿐만 아니라 파트 7 독해를 할 때도 문장의 해석을 위해서 물론 문법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어휘력도 필요하지만 그때 많은 친구들이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시제예요. 시제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면서 해석의 문장을 좀 마무리 짓는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문 해석 연습하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단문 해석 해석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중간에 맥락이 끊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을 읽을 때 첫 번째 줄이 머릿속에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6는 되게 끌고 내려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한 글에 들어가, 한 지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죠.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명사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써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명사를 좀 이렇게 잘 따라가면서 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파트 5에서는 포커스 맞추지 않지만 the라는 거는 앞에서 보통 언급한 거를 다시 얘기할 때 the를 쓰거든. 그지? 그래서 아, 지금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 맥락을 놓치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문 내 paraphrasing, 하여튼 paraphrasing은 전체 파트에서 다 중요한 것 같아. 그죠? paraphrasing은 단어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쓸 수가 없어요. 물론 대명사로 바꿔서 쓸 수는 있지만 아니, 단어 자체를 바꿔주면 대명사를 또 쓸 일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paraphrasing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결국 어휘라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어휘 중에서도 같은 결의 어휘들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한 단어로 압축해 줄 수 있는 어휘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 파트 6는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파트 5와 7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양쪽 파트가 조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어야 빛을 볼 수 있는 파트다. 그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몰입도예요. 몰입도. 계속 가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 지금 이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여러분이 이 지문의 문제를 푸는 어떤 순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이, 그죠? 그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쌤이 강조하는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른 문제를 더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오케이?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자, 지문의 유형 보셨나요? 보셔야죠. 그죠? 이메일 볼 거예요. 그럼 이메일을 보면 배경 지식을 뭘 깔죠?
일단 from to 깔아줘야지. from to 깔아주면서 뒤에를 봐요. 골뱅이 뒤에. 그럼 골뱅이 뒤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이제 업체나 기관 이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막 도움이 되는 경우는 무슨 travel, 뭐 무슨 real estate 하면서 아 부동산이구나. 아 여기 여행사에서 보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할 때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 눈에 안 띄면은 그냥 두세요. 어쨌든 여기서 보내는 거구나. 4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뭐 4월이라고 쓰셔도 되고 쌤은 그냥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4월 16일이죠. 16월 없으니까 4월 16일. 이메일이나 레터는 이렇게 날짜를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목 보니까 employment opportunity, 고용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살짝 봤지만 careers, employment 이게 다 결이 같은 거거든. 그지? 그럼 이제 상황을 까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 이 개인한테 보내는 게 고용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이 글의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유추는 할 수 있잖아. 그치? 고용 기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일단 서류가 합격했다 면접 봐라 와라 아니면 면접에 합격했다 우리 회사에 올래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고용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구나 하면서 내가 예측했던 내용이 맞는지 첫 두 문장을 읽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시죠. AI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명사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래서 가끔씩 읽기도 힘들어 읽기도 근데 내가 이거 기억해봤자 별로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쌤은 이렇게 이게 회사 이름이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Industries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글로 적어 놓거나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몰입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케이? 그냥 A Industries라는 회사에서 현재 뭐 하고 있어요? hiring, 고용 중에 있습니다. 이 동네. 그지? 그래서 아 지금 고용 기회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동네에서 고용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럼 지금 고용 중에 있습니다. 정직원 파트타임 시즈널 포지션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포지션 사람 구해요니까 나의 신분, 즉 이 글을 읽고 있는 나의 신분이 유추가 되죠. 아 나는 구직자겠구나. 그죠? 구직자를 대상으로 보낸 이 이메일이고 지금 이 회사에서 사람 뽑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구나. 계속 깔아줘야 돼. 그죠? Find the one that works니까 works 하고 뒤에가 빠졌죠? Find the one이에요. 하나를 찾아보시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one은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것을 얘기하는 거라서 앞에 있는 명사를 하나 받아주는 건데 여기서 one은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죠. 포지션, 자리를 찾아보라는데 그 포지션은 포지션인데 works, really, you, by, ing 하면서 전명구 이어지니까 이 웹사이트에 방문함으로써 너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야겠지. 그죠? 그럼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문법적인 포인트는 굳이 문제를 보지 않아도 계속 여기에 꽂아줘야 돼요. 오케이? 아, 여기는 형용사가 필요하지, 전치사가 필요하지, 접속사가 필요하지, 또는 동사가 필요하지 하면서 여기는 뭔가 얘랑 어울리는 전치사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내가 예상이 A, B, C, D에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주도하는 리딩을 하셔야 되는 게 파 6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휘가 들어가는 뭐 명사 자리다. 이러면은 아 여기에는 어떤 느낌의 어휘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게 보기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파트 6는 주도권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왔다 갔다 다시 읽게 되고 보기 하나하나 껴봤다가 그죠? 이걸 껴봤다가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한번 하고 갈까? work 하면서 work 전치사 들어가면서 이렇게 끊어주니까 웹사이트에 방문함으로써 너에게 work하는 일을 찾아보세요니까 work for you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 어휘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전치사는 한글로 뭔가 시원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ork for you 하면은 너에게 맞는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고 work for 뒤에 사람이나 회사가 나오면은 이 회사를 위해서 또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뜻으로도 쓰고요. work 뒤에 on이 붙으면 무슨 작업하다가 되고요. 그죠? 이거는 정말 너 이거 work on 들어봤어? work for 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깔끔한 해설이 굉장히 부족하죠. 근데 이런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물론
독해를 하면서 이런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리고 토익에서 원체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적응을 하면 또 나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쌤처럼 당연히 work for you죠. 이렇게 그냥 work for you는 그냥 okay for you, okay 너한테 괜찮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너에게 맞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나머지를 굳이 헷갈리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는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맥락에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한테 지금 포지션이 풀타임 있고 파트타임 있고 시즈널, 계절 그러니까 딱 여름에만 일하고 겨울에만 일하고 이렇게 시즈널 포지션이 있으니까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너한테 맞는 걸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고 starting pay 초봉이라고 하죠. 그죠? warehouse workers의 초봉은 is 1시간에 얼마야 라고 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고 삐리리 하고 연결고리가 나와요. 직원들 become eligible for, be eligible for 무슨 뜻이야? 뭐뭐에 자격이 된다는 얘기죠. merit based raises는 급여 인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지금 앞에 시급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메리트를 기반으로 한 급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지? After just 6 months of employment니까 회사 들어오고 딱 6개월이 지나면 지금 merit based raises로 여기 이렇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을 쌓으면 더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커미션제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시급 얘기하고요. 삐리리 하고선 급여 인상 얘기를 하니까 뒤에가 연결되는 내용이잖아, 여러분. 그치? 그러면은 이 앞뒤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를 고를 때는 접속 부사가 가장 쉽지 않은 유형 중에 하나인데 앞뒤의 맥락을 좀 보셔야 돼요. 그죠? 시급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merit base 급여 인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치? 시급 얼마야? 마침내 드디어 아니고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merit based 급여 인상을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가능해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다 아니지. 그래서 답은 B번. 근데 원래 however가 역접 대조의 의미의 however가 정답률이 되게 높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시급이지만 6개월이 지나면 merit based raise가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맥락에 맞춰서 더블 체크를 해주고 아 이런 정보구나 라고 캐치를 해주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나오고 the high demand for labor. labor가 이제 노동력 그러니까 직원들이죠. 그죠? 그래서 demand가 뭐야? 높은 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콤마로 끊겼고. 그죠? 저 high demand for labor라는 명사가 따라오니까 전치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투동사가 들어가거나 하면서 부사를 만드는 도구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추가 이만큼의 보너스가 제공이 됩니다. to 누구에게? successful applicant니까 이제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겠죠. through the end of the year. 그래서 올해 말까지. 그치? 그럼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겠다는 얘기야. 그치? 왜냐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ABCD 보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부사를 만드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 덩어리가 돼야 되니까 동사 따위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결국은 투동사가 들어가냐 ing가 들어가냐 그래서 요 두 개 차이는 좀 있다가 어쨌든 지금 ing가 들어가고 좀 더 여기선 지금 중요한 건 뭐야? BPP 수동이잖아. 그죠? 얘는 have pp니까 능동이란 말이죠. 그럼 얘도 따지고 보면 능동이죠. 지금 BPP가 아니니까. 그럼 뒤에 the high 머시기 하면서 뭐가 들어갔어?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수동은 안 되겠죠. 그럼 결국 ing와 투동사의 싸움이기는 해요. 그러면 투동사, 콤마,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지? 자, 여기 뒤에 명사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지? 그럼 투동사, 컴마, ing 그 다음에 컴마 그리고 뒤에 이렇게 완전절이 이어지면은 여러분 얘가 분사구문으로 볼 수 있고 투부정사의 뭐뭐의 어떤 목적을 얘기하는 부사적 용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여기 같은 경우는 have pp 즉 분사인데 have pp까지 섞였다 그러면 얘는 뭐야? 주절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을 강조하는 건데 지금 is being offered는 그냥 현재 시제예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현재 시제보다 더 전에 일어났다는 걸 강조하는 거라서 맥락에 따라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뭐가 좀 그냥 뭐뭐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얘는 뭐뭐를 해온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여러분 have met demand니까 수요를 충족시켜 온 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해석상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탈락시키고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로 가는 to meet이 정답이 되겠구나. 자, 지금 여기서 해석의 영역까지 간 건 맞아요. 물론 여러분한테는 이 표현이 어색할 수 있겠지만 문법적으로 이건 무조건 안 돼는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문법적으로 BC를 소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한 방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A번을 골랐어요. 근데 약간 그거는 얻어 걸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내가 보고 있는 문제 그 이상에 대한 그 이상의 어떤 대비를 하고 싶으면 항상 오답을 연구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왜 아닌지 깔끔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적 지식 플러스 해석으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지만 정확하게는 얘는 부사적 용법에 쓴 거고 얘는 분사 구문에서 보통 분사 구문은 ing나 pp가 바로 이렇게 나오고 이건 다 문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뒤에 절이 나오면 뒤에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처럼 써요. 여기에 이제 부사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지? 이런 문법적인 어떤 지식은 파트 5에서 배우는 거고 지금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 이상을 물어보는 게 파트 6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쌤 저는 이거 처음 봐서 저는 문법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 파트 6를 위한 문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트 5의 문법이 덜 돼 있으니까 이게 영향을 받는 거지. 그지? 그리고 파트 6는 문법이 5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B, C를 정확하게 소거했다 그 기준만 잡혀 있어도 사실 거의 90%는 다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해석상 A번을 골랐어요. 잘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이 나오죠. 문장 삽입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앞뒤에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를 들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번 해 올해 말까지는 들어오시는 분에게 보너스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요렇게 4번이 나오고 보너스 준다는 얘기 나오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지원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지원의 혜택이 나왔어요. 지원의 혜택 보너스 드려요. resume, prior work experience는 이제 전에 일했던 경험, 자, 이력서, 노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에 not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지금 지원하세요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저희 회사에서 사람 구하고 있어요.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 좀 흘렸어요. demand for labor, 노동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거니까 사람을 너무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인력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돈도 더 주겠다잖아. 보너스까지. 그지? 그래서 이력서, 사전 경험, 전에 있던 경험, 경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뒤에 방법까지 이어지면서 4번에 A번 맥락상 좋죠. 그죠? 그래서 A번 정답 처리하시고 자, 저희 회사는요. 저희 사업을 확장해요. 갑자기 확장해요. 그 다음에 the offer. 지금 이거 봐. 이 제안은 물론 여기서 the offer 이 제안은 올해 말까지 보너스 드립니다. 그죠? 이 offer 근데 이건 offer가 아니라 benefit이거든요. 그죠?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혜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redeem은 말 그대로 이제 다시 돌려받는 게 exchange의 교환의 의미인데 뭔가 쿠폰을 가지고 오시면 뭐 10달러 할인해 드려요. 이런 게 다 쿠폰을 어떤 값어치의 것으로 교환을 하고 바꾸는 걸 redeem한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5월 11일까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혜택이 5월 11일까지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요. 가장 인기 있는 데예요. 이 지역에서. 그쵸? 그래서 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에요. 의미 없죠.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계속 고용 어떤
어떤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에 A번이 가장 적절한 게 맞죠. 그죠? 쌤 같은 경우는 가장 적절한 걸 찾아도 나머지의 오답의 포인트를 좀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독해도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인데 하나가 너무 정확해도 너무 정확한 건 사실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100%라는 거 없기 때문에 한감 0.1%라도 답이 바뀔 수도 있다. 더 정확한 답이 나오면 그게 정답을 따라가야 되니까 나머지 보기의 오답의 포인트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읽는 게 느린 사람들은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빨리 문제 푸는데 하나라도 더 풀어야 돼 라고 가시고 지금 어느 정도 실전 레벨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2번 풀면 알겠어요 하는 것들은 풀 때 이런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나머지 보기들도 한 번씩 체크해 주는 게 오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거 풀어볼게요. 또 이메일입니다. from to 확인하시고 골뱅이 뒤를 딱 봤더니 이번에도 뭐 주소에서 가질 건 없네요. 그죠? 어쨌든 주소가 달라요. 4월 18일이고요. vending machine stock이에요. vending machine이 뭘까요? 자판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어휘의 차이가 나면 글을 읽거나 레슨나 음원을 듣거나 할 때 몰입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알고 듣는 거랑 모르고 듣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죠? vending machine은 매 시험에 나와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좀 자주 나오는 그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이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판기고 그럼 자판기 이제 재고 채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판기 재고야. 어디 보자. 안녕 크리스라고 얘기하면서 자, 글의 목적 되게 중요해요. 왜 이메일을 보냈을까요? I'd like to request. 요청 드리려고요. 병값 바꾸자는 거죠. 그죠? 뭘 바꾸지? 아이템 종류를 바꾸재요. 원래 셀렉션이 선택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지금 자판기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자판기에 들어가는 물건의 종류를 바꾸자는 거죠. in 하고선 vending machine이 나왔으니까 이 앞에는 형용사가 들어가거나 뭐 소유격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럼 뭐의 자판기에 들어가는 물건을 바꾸자고 요청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 나중에 if 뒤에 어떻게 possible 형용사가 있어? 이런 거 다 파트 5에서 나와요. 여기 형용사 고르는 거 주어 동사가 생략된 거거든. it is 비동사까지. 어쨌든 가능하면요. 뭐 하고 싶어? I would like는 다 want의 그냥 공순한 표현이에요. 그죠? changes. 자 봐봐. would like the changes 블라블라 effect라는 지금 effect가 원래 효과라는 명사거든요. 근데 이 문장 정리가 이렇게 일단 끊어주면은 다음 재고 채우는 걸 위한 방문 시에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 자판기 다시 재고 채우러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가지 볼 때 동사는 못 들어가죠. 얘는 문제를 먼저 보면서 가볼게요. 지금 봐봐. 지금 어디 vending machine이야? 지금 얘는 바꾸자고 요청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에 서치 이러한 모든 우리의 라고 했을 때 지금 가능하시면 다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되잖아. 오시는 것도 왜 오는 거야? 자판기 재고 채우러 오는 거야. 그럼 자판기는 지금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 시설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네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 자판기가 되겠죠. 우리 자판기 변경사항을 요청하면서 가능하면 이 변경사항이 effect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동사에 반이 빠진 거야. 그래서 맥락을 봤을 때 우리 자판기에 얘기를 하는 거고 대명사 어휘 문제는 무조건 배경을 좀 잘 깔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글의 배경을 통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랑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의 관계나 신분을 계속 유추를 해줘야 돼요. 그죠? 지금 리스토킹 비짓가 되고 6월이니까 네가 우리 자판기 재고 채우러 오는 사람. 그죠? 그럼 이 자판기는 우리 자판기가 되겠죠. 이 됐어요? 상대방이 오는 거니까. 지금 6번을 계속 왜 막혔냐면 얘가 동사가 하나가 take effect가 하나의 동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make a reservation이 하나의 동사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얘가 일어나다 발생하다의 어떤 happen과 동의어라서 이 변화가
효력이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보기를 보니까 동사랑 동사 아닌 거 섞였는데 이미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would like는 want가 그냥 동사라서 want의 공손한 표현이라서 그냥 wan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동사가 있으니까 어차피 전치사 뒤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문장에 동사가 나면 동사는 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면 답은 쓰면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taking 이렇게 보기에 있었어도 여러분은 want, a, to 동사 이런 패턴들, 그죠? 패턴들을 익히면서 계속 내가 생각한 게 눈에 보여야 돼요. 얘는 근데 처음부터 얘 하나의 동사를 모르면 문장 구조가 되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침착하게 문장을 털어주시는 거야. 그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너 동사 하나로 잡을 수 있어? 이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럼 동사 지우면 되지. 이런 간단한 결로 푸시는 거예요. 오히려 얘는 ing가 있었으면 패턴까지 물어보는 문제로 넘어갔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얼마나 고마워요. 그치? 그래서 저는요, 이 변경사항이 다음에 목요일 날 재고 채우러 오셨을 때 이 변경사항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재고 채우러 오셨을 때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야? 어떻게 바꿔달라 그래? 보면 되지. 그죠? 자, 직원들이요. Go through the pretzels, crackers, candy bar quickly. 그러니까 go through가 통해서 가다 겪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이 되게 유연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vending 머신을 사용할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럼 직원들이 이러한 아이템 셀렉션, 아이템들을 빠르게 go through 한다는 건 빠르게 먹고 없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could we 더블 2배로 올린다는 얘기고 수량. 그러니까 지금은 쌤이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지만 맥락이 너무 보이잖아. 이걸 could we double the quantity 이렇게 다 하나씩 읽지 않아도 그럼 이 세 가지는 빨리 먹으니까 그 수량을 2배로 올려주시고 그지? 그리고 충분한 공간을 위해서 아마 serve less popular product 인기 없는 제품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eliminate가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을 몰라도 여러분 맥락상 덜 인기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죠? 그리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니까 당연히 뭔가 없애는 느낌이네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어휘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휘를 다 외우고 완벽한 상태로 나는 시험 보러 갈 거야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맥락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여러분이 어휘를 맥락 또는 분위기 파악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외워두셔야 돼요.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그럼 지금 changes에 대한 세부 설명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기 있는 제품의 수량은 2배로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자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걸 수량을 늘리면 더 들어가야 되잖아. 자판기에. 그치? 그러니까 자리 확보를 위해서 인기 없는 건 빼주세요. 자, 뭐뭐한 듯이 그죠? As you noted during last visit니까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하신 것처럼 특정 스낵 종류는 rarely purchased. rarely의 뜻이 뭐야? hardly의 친구, 거의 구매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계속 이어지는데 get rid of. 이거 봐. 지금 rarely purchased, eliminate, get rid of가 무슨 뜻이야? 없애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처리하다, 없애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래서 다 같이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빼자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인기 없는 제품은 아마 제거가 돼야겠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모셔서 말씀하셨을 때 특정 제품은 거의 구매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빼리리 그거를 다 뺍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similarly 비슷하게 그러므로 그건 다 뺍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그건 다 뺍시다. 게다가 그쵸? therefore는 그러므로 therefore likewise 이와 같이 이처럼 이런 뜻이니까 이거
인기 없다고 하셨잖아요. 잘 안 팔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get rid of them. 버립시다. 뺍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인과관계의 결과를 얘기하는 therefore가 정답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위치 좀 봐요. 그냥 말이 끝나는 위치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안 되고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변경상 이렇게 바꿉시다. 이거 다 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the rest of the item에서 the rest of가 뭐뭐의 나머지잖아.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뭘 제외한 나머지야? 제품 잘 안 팔리는 rarely purchased 되는 아이템들 치워버립시다 얘기하고 그거 말고 나머지 재고는 can remain unchanged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잘 팔리는 아까 얘기했던 요거 크래커, 프레첼, 캔디바 이거는 수량 2배로 올려달라고 했고 그지? 그 다음 인기 없는 제품은 그냥 빼버리자고 했고 그지? 그럼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나머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나머지 재고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remain unchanged 바뀌지 않은 채로 유지됩니다. 남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나머지에 대한 얘기까지 얘기하면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되죠. 이거 이렇게 바꾸고요. 이거 바꾸고요. 나머진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되면서 이 changes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마무리도 깔끔하네. 1번 정답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자판기는요.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 번에 저희 직원들은요. enjoy, ing, stop by, 들리다, 카페테리아, 구내식당 가는 걸 좋아해요. 자, 기대해야 돼요. 뉴 머신. 새로운 자판기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무슨 새로운 자판기야. 재고 변경의 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라는 A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어디 몰입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반부가 되게 중요해요, 파6는. 가보자. 노티스 여러분, 노티스. 노티스의 의미가 뭐야? 알림, 통지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이런 제목이 나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목이 곧 내용이니까. 자, Traffic Advisory for 10월 2일. 그죠? 10월 2일 교통에 관련된 공지입니다. Upcoming road closures니까 도로 폐쇄인데 아직 안 했어, 여러분. 앞으로 있을 도로 폐쇄에 대한 통지입니다. 자, 이거 봐. 시제도 같이 따라가죠. There will be a stroke closure today. on 하면서 위치가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도로 폐쇄가 있을 거야. 길을 막아놓는다는 얘기지. 이 길은요. will be closed between A and B from A to B. 정보정리. 그러니까 파트 7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포인트를 주라고 했을 거야, 여러분. 그치? H Avenue에서 Lake Palace까지 그 사이의 도로가 8시부터 5시까지 통제가 된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되게 정보를 곱씹으면서 갔을 텐데 이건 파트 6라서 전체적인 큰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냥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여기 사이에 이 도로가 폐쇄가 될 거다. 그치? 도로 통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for street resurfacing이니까 resurface가 여러분 원래 surface라는 게 pave랑 같은 뜻으로 써요. surface를 명사로 쓰면 표면이라고 해서 근데 얘를 pave나 surface는 도로 포장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resurfacing은 그냥 길 도로 포장을 재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도 봐봐. 이거 봐. A.M.을 찍으니까 얘도 P.M.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from A to B 하면서 for 이렇게 전명구 나오니까 빈칸은 그냥 부사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A, B, C, D에서 부사 일단 동사는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will be closed라는 동사가 이미 나와 있고 중간에 아무리 봐도 접속사는 없기 때문에 동사는 안 돼요. 동사 안녕. 자,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부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얘를 다 같이 그냥 아예 문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뒤에 for가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에 for가 따라가니까 얘는 지금 분사의 pp로 살아남은 거고 그럼 pp를 쓸 거야 투동사를 쓸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결국 간단한 거는 뒤에 보통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의 형태인 투동사를 지금 얘는 능동의 형태니까 쓰고 PP는 보통 뒤에 목적어 없어서 수동의 의미를 쓰는데 뒤에 전치사가 왔을 때는 당연히 수동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아. 근데 얘는 allow for라는 동사가 이렇게 동사에 자동사를 쓰면서 for가 붙은 거죠. 허용하다, 감안하다. 그치? 그래서 얘가 하나가 allow랑 같이 들어가면서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생기는 거라서 답은 C번이에요. 그러니까 B번을 고르셨으면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잘한 거야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allow for라는 어휘에 대한 경험치가 적었던 거지 문법을 몰라서 틀린 건 아니니까. 그치? 그걸로도 칭찬을 합니다. 저는 뒤에 for란 전치사를 보고 수동의 PP를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 파트 5의 어떤 분사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로 캐치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하지만 얘는 allow for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뭘 허용하다. 즉 이 공사죠.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쌤이 설명했잖아. 이 공사를 허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뭐 하기 위해서 투동사. 그래서 감안하고 허용하기 위해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어디 폐쇄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도로 폐쇄 그리고 그 폐쇄하는 목적 그지? 그 공사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 거죠. 계속 가볼게요. Another closer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또 폐쇄, 통제가 되는 게 있나 봐. 그치? Will occur,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H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앞이거든요. 앞, 그치? 어디야 거기가? 여기와 between A and B, 여기 사이에요. 그래서 이 West 5th Street과 West 6th Street 사이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홈스테드 애비뉴 도로 폐쇄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죠? 자, 이 brief closing. 어머, 이거 너무 요 brief나 요 closing 명사 고르는 거나 다 파트 5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서 조금 토익스럽게 생각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closing은 이제 통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간단한 이렇게 뭔가 짧고 간단한 거를 형용사를 brief를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용례를 봐주는 것도 진짜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this가 얘기하는 건 이 앞에서 얘기한 여기죠. 여기 폐쇄되는 거. 그치? 그래서 이 간략한 폐쇄가요. will accommodate 수용할 겁니다. 어라는 관사 있어요. 이벤트 있어요. 그럼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럼 numerous는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돼서 안 되고요. flat, cautious, special인데 지금 이벤트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고르는 거잖아. 그지? 그럼 flat은 평평한이라는 뜻인데 평평한 행사는 뭐야? 그치? cautious, 신중한, 조심하는 그런 행사는 뭐야? 이벤트를 꾸미는 거랑 이 수식어들은 어울리지 않죠. 스페셜 가장 무난하죠. 그죠? 그래서 뭘 수용할 수 있다? 특별한 행사는 행사인데 학교에서는 행사죠. 그죠? 학교에서 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 특별 행사를 수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짧게 공사를 하는 거라서 이 행사에는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일단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이 형용사의 존재 이유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수식하는 명사부터 확인을 하시고 속어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이벤트랑 뭐 어떻게 했어 도대체 이런 식으로 속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문장을 해석하면서 더블 체크 맥락에 따라서 어휘를 고르는 거 어휘 문제는 맥락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어떤 문법적인 포인트를 소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나와주면 땡큐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계속 갈게요. 자, West M Street between 여기와 여기 계속 길 이름이 나오죠? will be closed 또 통제 10월 4일 금요일이고요. 여기는 또 왜 통제를 하는 거야? 퍼레이드 준비하려고. 그치? 자, 이 폐쇄는요. 이 통제는요. start 2시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폐쇄되는 공간은 또한 will be closed all day. 예, 부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준비하느라 2시부터 통제가 될 거고, 그죠? 금요일 날 통제가 될 거고,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통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하루 종일 통제가 되는 이날은 무슨 날이겠어? 퍼레이드를 하는 날이겠죠? 그죠? 어쨌든 실질적인 퍼레이드를 뭐겠어? 위에서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퍼레이드를 위에서 답은 for 전치사 고르시면 되겠죠. 이건 전치사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 치고도 우리 뭐 가볍게 풀었죠,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마무리 멘트를 하는 건데 지금 축제 얘기가 나옴으로써 축제 얘기에 너무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퍼레이드 축제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는 도로
어떤 통제에 대한 이야기였어, 여러분. 그죠?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마무리 멘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실질적인 퍼레이드를 위해 10월 5일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폐쇄가 또는 통제가 될 겁니다. Thank you for supplying. 아니,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나는 어쨌든 이 도로 또는 이 그 스트릿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사람들인데 나는 지금 거기 도로 통제되니까 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유도하기 위한 공지인 거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내가 supply 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무리 멘트를 thank you for 차라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거나 thank you for supplying 이렇게 하고 barrier가 통제할 수 있는 그 게이트 있잖아. 바리게이트 같은 거. 그치? 근데 지금 나는 이걸 공급하진 않았고 thank you for supplying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공급하는 입장이 아닌걸? 나는 그냥 거기 도로 폐쇄된다는 공지를 받는 사람인걸? 차라리 그 도로 이용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A번 아니고 그리고 be invited to라고 하면 그냥 please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be pleased to, be invited to 하면은 participate in 참여해주세요. 이 학교 행사. 아니 학교 얘기는 언제 한 거야? 아까 전에 초등학교 앞에 도로 폐쇄, 도로 통제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 행사 얘기는 잠깐 나왔지만 어쨌든 그 행사를 수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갑자기 나한테 거길 왜 가래 학교 행사에. 그치? 자, 이 길은요 Saturday. 자, 봐봐. 여기 이 길 얘기하는 거잖아. 10월 5일 날 하루 종일 토요일 날 그곳은 통제가 될 거고 이 길은 토요일 같은 날 8시에 다시 오픈이 될 겁니다. 그치? 통제될 거를 얘기했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오픈하는 얘기로 마무리 짓는 게 괜찮구만. 그치? 그 다음 감사드려요. 지속적인 contributions. 기여, 공헌 또는 기부. 그치? 지금 나는 contribute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나, 즉 글을 쓰는 입장에서 너는요. 그냥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인가까지만 유추하는 거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뭘 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contribution은 무슨 contribution? 내가 기여하고 공헌한 게 없는데. 그치?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이 살포시 이어주는 C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문장 삽입은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물론 이 문장 삽입의 위치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 앞뒤의 내용을 다 보셔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앞에 있는 내용에 연결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치? 근데 특히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는 전체 지문의 마무리 멘트이거나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의 마무리, 이어지는 내용하고 끝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 그리고 이런 것들 A번이나 D번은 그냥 벌써 thank you for supplying 그 다음 we are thanks for your contribution 이런 거부터 벌써 불편한 거예요. 해석을 떠나서 내가 기여한 게 뭐 있고 내가 공급한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경을 깔아주고 몰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카 한번 볼게요. 보카는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고 지금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를 상기시켜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보카, 즉 어휘 문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막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사실상 고민을 길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시험장에서는. 그치?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대비를 하실 때, 토익 대비를 하실 때 보카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아니에요. 일단 1순위 문법이 돼야죠. 그죠? 문법을 배운다고 끝이 아니에요. 배운 이론을 적용시키는 연습까지 같이 잘 하셔야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어휘로 들어가는데 어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 패턴에 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패턴이라는 게 어떤 틀에 맞춰진 문법과 그치 암기의 영역인 어휘 그 중간 어딘가에서 굉장히 시간 단축을 이끌어내는 애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패턴을 눈에 계속 보이는 대로 외워두셔야 되고요. 패턴 말고도 이런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짝짝꿍 하는 거. 그치? 짝 맞추게 외워두면 2번, 3번, 4번 막 한국말로는 이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이런 거 따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식은 독해 연습을 많이 하면서도 같이 쌓을 수 있어요. 아까 기억나요? brief closing
그죠? brief closing은 내가 한번 봤으면 brief랑 closing은 벌써 짝짝꿍이에요. 그죠? 그거를 맹신해야 돼 이건 아니지만 그냥 짧게 폐쇄가 되거나 짧게 통제가 되는 걸 그냥 brief closing에서 brief라는 어휘를 쓰는구나. 그게 간단한 간략한 이렇게 사전적으로 외우면 그랑 비슷한 뜻을 가진 애들을 이렇게 보기에 섞어 놓는다니까. 그지? 그러면은 뭔가 이 뜻도 맞고 저 뜻도 맞고 근데 그건 이미 뜻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 용례. 그죠? 근데 우리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사전적인 의미로 계속 흥부로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일단 가볼게요. A, B, C, D 보기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어휘 문제 여러분 이거 뭔가 뜻이 비슷한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거는 나한테 지금 완전한 해석으로 가라는 게 아니구나. 약간 영어는 이렇게 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구나. 그치? 얘도 마찬가지예요. expectations, 기대치잖아. 기대치를 능가하다, 넘다, exceed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운 친구들은 오늘 expectations 보고 exceed 골랐어요. 이게 쉬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죠. 이런 것들이. 그치? 아니 그건 아니까 쉬운 거지. 그러니까 알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게 토익에서 먹힌다니까. 그렇다고 나머지가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겠어요? 물론 덜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커멘트 명령하다. 커맨드 명령하다 거의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죠? 차라리 논평하다의 코멘트 on 이걸 훨씬 더 많이 쓰지. 그지? 근데 명령하다 코멘트 believe 나는 믿어요. 너 believe의 뜻을 아니? 이런 식의 어휘는 거의 물어보지 않죠. 그죠? 그래서 describe는 중요하죠. 그죠? describe는 설명하다. 근데 요렇게 오형식으로 쓰면서 describe A as B라고 해서 A를 B라 묘사하다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 패턴 그죠? 콜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딱 무대에 보이면 지금 회사의 기대치를 동사하오해 꾸준히 동사한 직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결국 궁극적으로 해석으로 더블 체크를 할 때는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해서 더블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또 팁을 지금 쌤이 동사 어휘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본 게 뒤에 있는 목적어란 말이죠. 사실 동사는 주어에 있는 명사와 목적어에 있는 명사 중간에 낑긴 거기 때문에 사실상 명사의 도움을 1차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특히 목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목적어 생각을 해봐. 나는 사과를 입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치? 사과를 먹는다. 최대한, 최소, 사과를 깎는다.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지. 사과를 입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어휘는 1차적으로 자타동사 구별하는 거랑 뒤에는 명사부터 확인해 주는데 하필 expectations인 거지. 그쵸? 그러면 기대를 뛰어넘는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더블 체크가 아니라 전반적인 두리뭉실 내가 고른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더블 체크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쌤이 지금 하는 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exceed one's expectations 모르니까 시험 보러 가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이 시험에 나와주면 완전 땡큐지. 그럼 여러분은 뭘 외우면 되겠어? exceed랑 친한 목적어로 따라갈 수 있는 명사를 외우면 되지. 그죠? exceed, budget 예산을 초과하고 weight limit 무게 제한을 능가하고 sales target 판매 목표치를 뛰어넘고 능가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뛰어넘고 뭔가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exceed랑 같이 쓰는구나. 벌써 우리는 세네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 처음부터 해석하고 의미가 없다니까. 두 번째 거 볼게요, 여러분. 자, A, B, C, D 보기 보면서 나는 참을 수가 없다고. notify 이런 애들은 뒤에 목적어를 되게 가려요. 지금 나는 뒤에 봤을 때 어차피 여기 동사 어휘니까 뒤에 photo identification 하면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벌써 이런 게 불편해지는 거지. 그치? present 뒤에 ID 계열이랑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ID 신분증을 보여주다, 제시하다, present. 그죠? permit은 허가를 허락해주는 거잖아. 그치? assign 할당 배정하다기 때문에 벌써 뒤에 id 나오면은 D번이 1등, notify는 이미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패턴을 최대한으로 외워주시고 prior to 이런 전치사, 품사 외워주시고 동의어 외워주시고 이렇게 외우는 걸 뭘 외워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학원이나 아니면 강의, 인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는 거고 그걸 외우는 건 본인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도 어디다 써먹을지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require a to 동사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기에 빵꾸가 뻥 뚫리면은 이 패턴을 읽고 require 1순위로 올려서 해석해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어휘 문제에 해석이 0일 수는 없지만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나는 아이디를 보여주도록 누구에게 모든 방문객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뭐 하기 전에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답은 그냥 눈에 띄는 거야. 뒤에 목적어 보고 present an ID라고 하면서 답은 D번. 그리고 D번 아이디 보고 신분증 보고 present를 1순위로 올렸어요. 그럼 얘를 넣어서 맥락이 맞는지 더블 체크. 해석을 더블 체크할 때는 여러분 문장 구조부터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가 문법이랑 이런 패턴들이에요. 그래야 해석이 결이 맞게 되거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A, B, C, D 보니까 또 동사 어휘야. 자, 어떻게 알아 했어? 일단 동사 어휘인 거 보는데 여기 여러분 요렇게 생긴 게 A, B, C, D 보기에 나와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동사일 수도 있고 PP 분사의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면 어머 뒤에 벌써 명사 목적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동사의 과거 시제로 쓴 거지. 그럼 지금 얘를 확인하면서 동사 자리구나 요렇게 캐치를 하면서 중요한 건 뒤에 목적어가 이미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빈칸에 자동사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자동사가 있으면은 소거를 해주고 decision이라는 애랑 같이 쓰니까 결정이잖아. 그죠? 위안의 결정. 그럼 결정을 최종 finalize라고 쓰면은 최종 결정하다가 돼요. 최종 결정하다, 최종 마무리하다, 디자인하다, 설계하다. 그럼 decision 결정을 디자인할 수는 없고 호스트는 보통 뒤에 행사랑 쓰니까 얘도 내리고, 그지? create 결정하다에 뭔가 create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create 말고 make랑은 써요. 그죠? make a decision이라고 하면은 얘가 결정하다, 결심하다, 어떤 결정하다, decide의 뜻이 있는데 그 make는 create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create는 창조, 만들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최종 결정하다의 finalize decisio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A번이고 자 이렇게 동사의 사전적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 동사랑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죠? 아, 결정은 결정인데 최종 결정을 하다라고 할 때 동사를 단순히 finalize랑 같이 쓰는구나. 이렇게 용례를 보면서 이거 봐. make a decision이 decide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파트 5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단문 해석하고 파트 7의 장문, 또 6도 포함이 되죠. 문장들을 계속 잘 털어주면서 보면서 이런 거에 대비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그래서 파트 5를 스스로 공부하실 때 문법 문제고 아 이건 이거니까 이게 정답이야 해설지만 보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 문법 문제에 대한 해설이 이해가 갔다면 그 문장을 해석하면서 다른 나올 수도 있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퀄리티, 질로 간다는 거죠. 공부의 질로. 그지? 자. 또 동사 나왔고요. 아까 쌤이 얘기했죠. 동사 있고 뒤에 to가 바로 나와요. 그죠? A better learning experience에서 to가 전치사였지롱. 그럼 뒤에 전치사가 있다는 건 뒤에 목적어, 명사가 못 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일단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 자리가 되면서 뒤에 to 명사랑 같이 갈 수 있는 애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다다다 탈락하면서 D번에 contribute to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to를 볼 때는 항상 to 동사야 to 명사야 또는 동사도 ing가 붙어서 있겠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to야 투부정사의 to야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offer는 뒤에 to 동사가 붙을 수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submit은 A to B가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donate는 donate A to 또는 toward B 이런 식으로 to랑 애매하게 친하게 외워버리면은
결정적일 때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얘네들은 여러분 뒤에 to가 붙으려면 이 동사가 수동이 돼야 되겠죠? 얘가 수동이 되면 be submitted to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웬만하면 적어도 to 동사인지 to 명사인지 끝발 있게 외우세요라고 하거든요. contribute to 이렇게 외우지 말고 contribute to 명사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offer to 아니라 offer to 동사. 근데 offer는 원체 뭐가 많아. offer A, B 사형식으로도 쓰고 삼형식으로 썼을 때 B를 A에게 제공하다. 근데 offer 뒤에 to 동사가 바로 붙으면 바로 뭐뭐 해주겠다고 하다. 그래서 offer는 시제 얘기하거나 능동수동 태 구별할 때 낚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 낚는 거. 그치?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여기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to 잘 구별해서 외워야 된다. 그치? 그 지금 아까 보셨죠? 뒤에 목적어 바로 없는 거 보고 타동사 말고 자동사 자리야. 이렇게 구별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휘는 문법부터 시작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법이 모든 RC 공부의 스타트점이긴 하지만 문법만 계속 한다고 해서 RC가 쭉 오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적용시킬 줄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파트 6랑 어휘 문제 간단하게 봤는데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모든 팁들을 전달하기는 굉장히 부족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확실한 컨셉으로 그 각각의 파트마다 여러분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방향을 좀 깔끔하게 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암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뭐 어휘를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또는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개념만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다음 기회 될 때 또 다시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